2026년부터 1인 가구 어르신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1인 가구 전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기초연금만 해도 월 최대 35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난방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과 복지 혜택, 그리고 가장 쉬운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챙겨야 할 게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서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받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를 받느냐? 최대 월 35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정확히는 34만 9,700원입니다. 이게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도 되고 요즘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 두 번째,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 중에서 월 소득이 8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받는 금액은 최대 월 76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에다가 생계급여 76만 원을 더하면 월 111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거급여까지 받으면 더 늘어납니다. 주거급여는 집세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주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좀 더 넓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는 사시는 지역과 집세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자가주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도배, 장판 교체부터 지붕 수리, 단열 공사까지 해줍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5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세 번째,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이시죠? 여름에는 전기요금 걱정하시고요.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계절에 따라 지급되는데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보통 수만 원에서 10몇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여름에 선풍기 나눠주기도 하고 겨울에 전기장판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김장철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휴대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1만 원 정도 할인됩니다.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예 무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통신비도 지원해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전 확인용으로 주는 겁니다. 네 번째,
2026년부터는 돌봄 서비스가 크게 강화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집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챙겨줍니다. 병원 가실 때 동행도 해줍니다.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줍니다. 집안 청소가 힘드시면 청소도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우선입니다.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드시죠?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모든 걸 도와줍니다. 접수도 해주고 진료 끝나면 약국 가서 약도 타주고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 정도인데 저소득층은 무료이거나 연간 이용 횟수를 정해서 지원해줍니다. 서울시는 1533에 1179번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집안에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활동량 센서를 설치해줍니다.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됩니다.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마치 집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주거 환경도 개선됩니다. 집이 낡고 불편하면 생활이 힘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게 일반 아파트와 다릅니다. 1층에는 복지관이 있어서 언제든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안도 어르신 맞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턱이 없고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모여 사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집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거급여 중에 수선 유지급여가 그겁니다. 집 상태를 점검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같은 간단한 수리이고 중보수는 오래된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선 같은 겁니다. 대보수는 지붕 수리, 외벽 단열 같은 큰 공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읍, 면,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가십시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혼자 살고 있는데요. 1인 가구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한 번에 상담받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줍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확인해서 한꺼번에 신청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본인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꼭 활용하십시오. 신청하시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대상인지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둘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셋째,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지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
친구분들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는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난방비 지원,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복지관도 가보시고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세요.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세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모르고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